안녕하세요. 살다 살다 참 별의별 일을 다 겪고 흑화되어서 시원하게 복수한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사연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맨날 듣기만 하던 이 채널에 제 이야기가 올라갈 줄은 가히 상상도 못했네요. 저랑 남편은 집안끼리 원래부터 알던 사이였어요. 제가 나이가 반백이거든요. 요즘 젊은이들은 연애혼을 많이 하지만 저희 때만 해도 집안 어른들끼리 연을 이어주고 짝을 찾아주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저도 그때 마찬가지였어요. 우리 아빠가 신문사 쪽에 높은 자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고, 남편 쪽 집안 어른분들은 정재계 쪽에 있으셨죠. 아무래도 우리 아빠가 정권에 따라서 목이 날아갈 수도 있는 언론계 일을 하니까 정권의 실세를 잡고 있는 분과 이어지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저는 마음에도 안 드는 남자와 결혼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랑 무려 나이 차이가 8살이었어요. 제가 시집을 갈 때 22살이었고 정말 푸릇푸릇하고 아직 대학을 다니고 있는 학생이었지요. 그런 학생에게 갑자기 30살 아저씨랑 결혼을 하라고 하니까 너무 결혼하기 싫어서 집에 문 잠그고 엉엉 울기도 했습니다. 부산에 있는 언니에게 나 언니 집에 있으면 안 돼? 나 진짜 이 남자랑 결혼하기 싫어. 언니, 나 도와줘. 저 혼자 부산에 가서 일주일 동안 몸을 숨긴 적도 있었어요. 그 정도로 결혼하기 싫었는데 집안에서 연결해 준 거니 저 혼자 난동 피운다고 해결될 일도 아니었고, 그렇게 저는 대신 졸업하고 결혼을 하는 걸로 협의를 보고 그 남자와 2년 정도 만나다가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정말로 눈물이 펑펑 나고 살기 싫을 정도로 엄청나게 신혼 초에는 고생을 많이 했어요. 맨날 제가 남편에게 하는 소리는 당신 술 좀 그만 먹어. 도대체가 어떻게 하려고. 맨날 첫날 우리 결혼한 지 몇 달 되지도 않았는데 일주일에 3일씩 술 마시고 들어오는 거야. 이러다가 쓰러지면 나는 어떻게 하라고. 저는 솔직히 남편이 아예 이따구로 술 마시고 집에 늦게 들어올 거면 맨날 술 마셔서 쓰러져 확 길에서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했어요. 그 정도로 제가 남편이 너무나도 싫었고 결혼 생활이 지옥처럼 느껴졌거든요. 제가 하루하루 힘들어하고 몸이 10kg가 넘게 빠지니까 엄마가 아빠한테 우리가 애를 망쳤어. 애가 이렇게 힘들어하는데 지금이라도 이혼시키거나 집에 다시 데리고 와요. 이건 아니에요. 무슨 소리야. 그 집안이 얼마나 잘 나가는 집안인데. 그런 집안에 빌붙어야지 우리가 잘 살 수 있는 거야. 부진이 걔가 뭘 잘 모르니까 지금 찡찡대는 거지. 세월 좀 지나면 돈이 최고라는 걸 잘 알고 우리한테 고마워할 거야. 버티라고 해. 엄마는 저를 위해서 어떻게든 그 지옥구덩이에서 절 빼내오려고 노력하셨지만 정말로 완강한 아빠의 의견 때문에 저는 결국 결혼 생활을 지속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남편은 저를 아내로 보는 게 아니라 식모로 보는 사람이었어요. 절 부를 때 자기야, 우리 여보, 부진아 이렇게 부르는 게 아니라 어이, 야, 거기 이런 호칭을 썼지요. 밖에 나가서도 저를 그렇게 부르는데 저는 그게 그렇게 창피하고 쥐구멍에 숨고 싶더라고요. 자존심 상하는 거를 꾹꾹 눌러 참고 살아가던 그때 뱃속에 아이가 생기고 말았고 저는 더 이상 빼도 박도 못하게 그 남자랑 살게 되었어요. 그래도 아이가 생기니 딸이 생기니 남편이 많이 자상해졌어요. 예쁜 딸내미가 생기니 내가 일하러 갈 때 우리 딸내미를 업고 가야겠네. 이렇게 사랑스러우니 말이야. 오구 이뻐라. 남편이 그렇게 행복한 표정을 짓는 건 저도 처음 봤고 그래도 사람이 많이 순해진 것 같아서 그 모습을 보는 저로서는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아무리 미워도 그래도 같이 쭉 살 사람인데 변화하는 모습이 훨씬 좋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한순간이더라고요. 아이가 잠자고 있을 때만 예뻐했지 새벽에 앙앙 울고 밥 달라고 미친 듯이 자지러지게 올 때면 아이씨
당신이 빨리 아이 입을 틀어막든지 뭘 하든지 해서 조용히 시키라고.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당신, 진짜 너무 시끄럽네. 애를 좀 조용히 시켜, 제발. 아이씨, 진짜 꼴보기 싫어. 지 잠자는 거 방해하면 딸이고 뭐고 할 것도 없이 세상이 떠나가라 소리를 지르는 짐승 같은 놈이었어요. 어휴, 진짜 속이 터지지요. 저는 꽃다운 나이에 쭈글탱이 아저씨한테 시집가서 하루 종일 구박받고 아이 낳고서도 예쁨 받지 못하고 식모처럼 애 돌보는 제가 초라해지더라고요. 그래도 그때까지만 해도 저희 집에 돈이 좀 있는 상황이었고 제가 남편에게 의지를 많이 하지 않아도 되었어요. 솔직히 돈은 남편 집안이 훨씬 많았거든요. 그때 아버님이 정치 쪽에서 한 자리를 크게 차지하면서 기업들한테 뒷돈 어마어마하게 받았거든요. 지금에야 그런 게 불법인데 저 때만 해도 그게 가능했습니다. 게다가 아버님은 검사 출신이었거든요. 검사 집단을 등 뒤에 업고 정치질까지 했으니 얼마나 많은 기업인들이 벌벌 기었겠습니까? 그리고 인간으로서 태어나 누릴 수 있는 모든 권력을 다 망라하면서 살았으니까요. 에휴, 하여튼 남편은 돈이 많았지만 정말 세상 짠돌이라서 분유값도 안 주는 남자였고 그런 사람에게 여보, 애 기저귀랑 분유 사게 돈 좀 줘. 뭐? 아니 저번에 30만 원 가져갔으면서 또 돈 달라고? 못 줘. 아니, 안 줘. 이런 식의 대화밖에 안 되는 사람이라 그냥 제가 부모님한테 결혼하고 나서도 용돈 타서 살았습니다. 3인 가족 생활비로 30만 원 주면서 넉넉하게 줬다고 말하는 놈에게 뭘 기대하겠어요. 그래도 아이는 참 착하게 자라주었어요. 딸내미인데 엄마 마음을 잘 헤아릴 줄도 알고 리더십도 있어서 애들 사이에서 인기가 짱이었지요. 그런데 그런 착한 딸내미도 남편은 죽어라 싫어하더라고요. 아빠, 왜 아빠는 엄마 못 괴롭혀서 안달이야? 제발 제깍제깍 집에 좀 오면 안 돼? 그리고 맨날 술 마시고 담배 피우면서 사람들한테 민폐만 끼치고 나도 정말 창피해 아빠 때문에. 뭐? 네가 네 엄마 닮아서 아주 되바라졌구나. 어디서 아빠한테 그런 말버릇을 하고 있어? 아빠가 너 그렇게 가르쳤어? 아빠 나 키운 적 없잖아. 나 이렇게 센 성격은 아빠 행동 보고 배운 거야. 뭣도 안 하면서 엄마한테 요구만 많은 아빠 보고 큰 거라고. 제 딸은 지 아빠한테도 화끈하게 한 소리 할 줄 아는 아이였습니다. 지 아빠가 화가 나서 딸내미 뺨을 때리려고 할 때면 내 몸에 손대는 순간 아무리 아빠라고 할지라도 나 절대로 용서 안 할 거야. 무슨 말인지 알지? 경찰에 신고한다고. 때리고 싶으면 어디 한번 때려봐. 꼼짝도 안 하고 바로 신고해서 당신 깜빵에 쳐넣을 거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 똑 부러진 딸에 남편은 올린 손을 다시 내리면서 시익시익 대며 나갔습니다. 그러던 중에 우리 아빠가 은퇴를 하고 사업을 하다가 쫄딱 망하게 된 일이 생겼습니다. 엄마가 네 아빠 기어코 사고 쳤다. 우리 부부 노후 비용을 네 아빠가 싹 다 가져가서 여의도 개발단지 쪽에 투자를 했나 봐. 그런데 여의도에 투자단지가 어디 있니? 네 아빠, 세상 물정 모르는 네 아빠가 완전히 사기당한 거지. 에휴, 정말 한숨 나오고 말도 안 나온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니 정말. 이건 아니잖니. 에휴. 아니, 그게 무슨 말이야? 그럼 아빠가 저번에 본가 담보로 대출받은 것도 전부 다 사업하려고 그런 거라고? 투자하고? 이번에 은행에서 통지서 날라왔어. 대출금 안 갚으면 경매에 넘겨버린다고. 일을 어쩌면 좋니 정말. 어떻게 하면 좋니? 아빠가 기어코 사고를 친 거였어요. 어찌저찌 집이 날아가는 것은 막았는데 집안에 돈이 하나도 없어서 제가 엄마한테 돈 급하게 빌리는 것도 더 이상 못하게 되고 여러모로 상황이 심각해졌습니다. 남편은 저희 집안이 망해버리니 더 무시하더라고요.
당신, 그래도 집안 때문에 내가 참고 살았는데, 이제는 아버님까지 망해버리시고, 급 차이가 너무 나는 거 아니야? 진짜 추하다 자기야. 와이프 집안 망해서 어디 쪽팔려서 데리고 다니지도 못하겠네. 이런 막말들을 서슴지 않고 저에게 내뱉었고, 이제는 처가댁 눈치 안 봐도 된다고 하면서 더더욱 막장으로 살았습니다. 술은 더 마시고 생활비도 안 주고 애 키우는 저로서는 애가 탈 지경이었지요. 아니, 아이를 같이 키워야 하는데 돈을 안 주는 거는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건지. 친정이 망해버리고 대학 졸업 후 취업한 적도 없이 계속 아이들만 키우는 저는 사회에 나가서 돈을 벌 수 있는 능력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혼하고 싶었지만 아이 시집 갈 때까지만 억지로 이혼하지 않고 버텼어요. 남편이 시댁에서 물려받은 재산만 70억 가까이 있었거든요. 저랑 신혼 때부터 그 돈을 가지고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저한테 주는 생활비는 몇십만 원이 전부라 저는 아이 키우면서 식당 일하고 남들은 아니, 그렇게 좋은 아파트에 살면서 왜 사모님은 김밥집에서 시간제 아르바이트 하세요? 사장님 재력도 좋아 보이시고 맨날 차도 바꾸시던데. 글쎄요. 참, 저도 뭐라고 말하기가 민망스럽네요. 그냥 남편한테 경제적으로 의지하는 게 힘들어서 제가 일하는 거예요. 이런 말로 둘러대는 제 자신이 진짜 싫었습니다. 비참하더라고요. 왜 이러고 살아야 하나, 이런 생각도 들었고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아이는 훌쩍 커서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딸내미는 어릴 때부터 곧잘 공부해서 로스쿨에 들어가 2기 졸업생 변호사가 되었고, 같은 변호사를 만나서 결혼했어요. 딸, 엄마가 해준 것도 없는데 이렇게 훌륭하게 자라서 하고 싶은 변호사 일도 하고 엄마가 정말 고맙다. 그리고 미안해. 됐어. 엄마는 무슨 그런 말을 해? 솔직히 아빠 때문에 나 엄청 스트레스 받고 힘들어했는데 엄마도 아빠 때문에 힘든 와중에 나 계속 챙겨주고 아빠가 나 힘들게 하려고 한 거 다 방어해줬잖아. 엄마, 너무 고마워. 엄마 덕분에 내가 이렇게 행복해질 수 있었던 것 같아. 고마워. 진짜 고마워, 엄마. 참, 우리 딸, 말하는 것도 따뜻하게 말하고, 인품 좋은 아이로 잘 자랐구나, 라고 생각할 무렵, 딸이 그러더라고요. 이제 나 결혼했으니까, 엄마, 아빠랑 이혼해. 이제 엄마의 인생을 살아. 여자로서의 삶, 제2의 인생을 사는 것을 추천할게. 엄마는 할 수 있어. 엄마는 대단하니까 딸내미가 응원할 거야. 됐어. 에휴, 다 늙어서 이혼하는 것도 답답하고 그냥 다 부질없는 것 같다. 요즘 황혼이혼이다 뭐다 말이 많은데 그냥 살 만큼 살았으니 이렇게 살려고. 우리 딸내미도 그동안 고생 많이 했으니까 엄마 신경 쓰지 말고 행복하게 가정 꾸려서 잘 살아. 엄마 인생까지 걱정해주는 우리 딸내미. 참으로 속이 깊고 착한 아이구나 싶었습니다. 그렇게 딸은 결혼을 해서 집을 떠났고 집안에는 저와 남편 단 둘이 남게 되었어요. 징글징글한 남편놈과 이 한평생을 또 함께 살아야 한다 생각하니 답답하기도 했지만 그래도 지금껏 잘 버텨왔으니 앞으로도 잘 버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너무나 오랫동안 고통받으며 살아서 고통에 무뎌진 것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요. 하여튼 그렇게 마음먹은 저에게 다시는 상상도 하기 싫은 고통스러운 일이 발생하게 되었어요. 엄마가 쓰러진 겁니다. 눈이 펑펑 오는 날에 택시비 아끼겠다고 그 빙판길을 걸어서 시장에 가려고 한 거였어요. 안 그래도 허리랑 꼬리뼈 쪽이 약한 엄마는 넘어지면서 중심을 못 잡고 머리를 크게 부딪혔고 쓰러진 거였어요. 그때 다행히 엄마 주변에 사람들이 있어서 쓰러진 엄마를 신고해줬고 우리 엄마는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혹시 최남옥 씨 따님 되시나요? 어머님이 지금 굉장히 아프시거든요. 빙판길에 머리가 깨져서 바로 수술에 들어가야 합니다. 가능하시다면 지금 바로 오세요. 병원 관계자의 연락에
저는 심장이 쿵 하는 듯 했고 머리가 아찔했어요. 이건 아닌데, 정말로 이건 아닌데 싶었습니다. 황급하게 병원에 간 저는 의사에게 뇌출혈이 심하고 충격이 커서 아무래도 수술한 뒤에 경과를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 쪽에서는 최선을 다해보긴 하겠지만 어머님 연세도 있으시고 결코 쉽진 않을 것 같네요. 저는 정신이 아득해졌어요. 정말 발을 동동 구르면서 엄마의 수술이 제발 제발 잘 끝나기만을 기다리고 또 기다렸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다행히 엄마의 수술은 잘 끝나게 되었어요. 다행히 저희가 수술을 할 수 있는 부분은 다 잘 마무리를 했는데 절대적인 안정이 필요하고 허리 쪽에도 문제가 있어서 몸 괜찮아지면 또 수술 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어머님 간병 잘 해주시고 가족분들에게도 잘 챙겨달라고 해놓으세요. 많이 힘든 시간이 되실 겁니다. 정말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엄마가 수술을 다행히 잘 끝냈다는 말에 너무나도 큰 안심을 했고 바로 남편에게 전화했어요. 당신 왜 이렇게 전화를 안 받아? 엄마 쓰러졌다고. 빙판길에 미끄러져서 머리 크게 다쳐서 방금 병원에 실려왔고 수술 잘 끝냈대. 당신 지금 바로 와서 엄마 보러 와. 빨리. 아, 뭐야. 나 지금 제주항공 3만 원에 끊어서 바로 공항 가는 길이야. 뭐 장모님 죽은 것도 아니고 갑자기 뭔 병문안을 오래. 그냥 빙판길에 넘어져서 머리 깨진 거고 별 문제 없는 거잖아. 그리고 장모님 죽으면 갈 때 돼서 죽은 거지. 나이도 많은 할매가 뭔 명줄이 이렇게 길어? 몰라. 나는 지금 제주도 가야 하니까 바쁘거든. 그러니 끊어. 뭐? 당신 그걸 지금 말이라고 해? 진심인 거야? 진심으로 나한테 그렇게 말한 거냐고? 참, 진짜 당신 선 넘는구나. 내가 다른 거는 다 참는데 우리 엄마 쓰러져서 죽을 위기 넘기고 수술 끝냈는데 나보고 오버하지 말라고 지금 말하는 거야? 이혼하자. 이혼하자고. 소리를 고래고래 질렀지만 남편은 꼼짝도 하지 않았어요. 열이 너무 받더라고요. 딸에게 바로 저는 말했습니다. 딸은 아빠 진짜 미친 거 아니야, 엄마? 이래도 아빠랑 이혼 안 해? 왜? 네 아빠랑 이혼하면 나는 뭐 먹고 사니? 돈 벌 능력도 없고 노후에 혼자서 굶어 죽을 게 뻔한데. 엄마, 아빠랑 결혼한 지 20년 넘었고 아빠 할머니한테 재산 증여받은 지도 20년 넘었으니까 이혼할 때 그 증여한 돈 엄마한테도 재산 분할되는 거야. 엄마 몰랐어? 어머, 증여한 돈도 분할이 되는 거야? 엄마는 몰랐지. 그걸 알았으면 진작에 이혼했겠지. 증여한 것도 10년인가 넘으면 재산 안정화에 기여한 걸로 인정해서 분할 대상이야. 아빠는 그걸 몰랐으니 엄마한테 갑질하고 괴롭힌 거고. 엄마, 바로 이혼하자. 딸내미가 변호사인데 뭐가 두려워. 게다가 사위는 대한민국에서 이혼 변호사로 이름 떨친 사람인데 더 두려울 게 있어? 없지. 저는 딸의 말에 엄청난 힘을 얻었습니다. 그래, 우리 집안을 개털 취급하고 우리 엄마가 오늘 내일 하는데 무시하고 제주도 간 그놈에게 더 이상의 자비를 베풀 이유가 있겠어? 나도 아침마다 남편 놈 아침밥 차려주는 거 지겨워. 나도 누가 밥 차려주는 거 먹고 싶다고. 결심을 한 저는 남편에게 역대급 복수를 하기로 약속했습니다. 딸과 사위도 저를 도와준다고 했고 저는 씩 웃었습니다. 그리고 그 집에서 짐을 다 빼버렸어요. 남편놈. 장모가 아픈데도 제주도 여행 간 남편놈을 생각하면 열이 뻗치더라고요. 그래서 집에 있는 남편놈 물건들을 남편이 쓰는 사무실에 전부 다 이삿짐 센터를 불러서 옮겼어요. 제 짐은 이제 딸내미가 구해준 작은 오피스텔에 옮겨놨고요. 텅 빈 집안에 저는 이혼소장 딱 하나만 남겨뒀습니다. 그리고 야무지게 집 비밀번호까지 바꾸었어요. 그리고 제주도에서 남편이 돌아왔을 때 저는 집 앞 아파트에서 대기를 했습니다. 저쪽 주차장에 남편 차가 들어오는 게 보이더라고요.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야?
제주도 갔다 와서 아주 얼굴이 쫙 폈다? 어지간히 재미있었나 보다. 그치? 당신 진짜 장난 아니게 밉상이다. 당신 같은 남자는 내가 태어나서 처음 봤어. 대박이야, 정말. 그러니까 이제 당신 벌 받을 차례야. 저는 가져온 재단용 가위로 남편의 옷을 푹푹 찢었어요. 뭐야, 이 옆에 내가 진짜 미쳤나? 가위로 왜 남의 옷을 잘라? 이게 얼마짜린데, 미쳤어? 어? 소리를 지르는 남편을 개무시하고 저는 움직이면 가위로 찔러버린다고 하면서 바지를 가로로 쫙 잘라서 뜯었고 똥 묻은 더러운 남편의 사각 팬티가 훤하게 드러났어요. 벨트만 덩그라니 허리에 묶여 있었고 바짓단은 다 밑으로 흘러내리는 상황이었지요. 그리고 남편의 윗옷도 젖꼭지만 구멍 내버렸습니다. 남편이 제 머리채를 잡고 죽여버린다고 난동을 피웠고 저도 지지 않고 남편의 머리를 잡았습니다. 제가 자신감이 있었던 이유는 이것 때문이었어요. 남편의 머리는 가발이었거든요. 아무리 힘이 센 남편이어도 제가 가발 쪽에 손을 대면 몸도 못 추스르는 게 남편이었습니다. 제가 남편의 가발을 잡고 야, 내가 여기서 너 망신 한번 제대로 줘볼까? 너 가발 이거 건들면 난리 나잖아. 오늘 내가 이 아파트 단지에서 너 가발 띄어서 네 까까머리 온 세상에 소문내줄게. 딱 기다려. 가발을 떼어버리려고 손에 힘을 주자 남편이 당신 뭐 하는 거야? 이건 건들지 마. 주랭랑을 치더라고요. 뛰어가는데 찢어진 바지 밑단이 밑에서 덜렁덜렁거리고 그 사이로 누런 사각 팬티가 보이는데 어찌나 웃기던지요. 그리고 윗옷은 너덜거려서 꼭지가 보이고 그저 웃길 뿐이었습니다. 그놈을 바라보는 저는 그저 흐뭇할 뿐이었지요. 왜냐하면 그놈이 제주도에 간 사이에 제가 집 비밀번호를 바꿔서 그놈 자식 집에 못 들어갔거든요. 그놈이 집에 올라가는데 엘리베이터에서 주민을 만났나 봐요. 제가 경비실 앞에 있는데 엘베를 타고 1층으로 내려온 한 아줌마가 경비원한테 아니 아저씨 그 20층 사는 아저씨 있잖아. 왜 얼굴 그 차르게 구멍 2개 뚫어놓은 것처럼 생긴 아저씨 강아지 똥 닮은 그 아저씨 왜 누런 팬티 입고 젖꼭지 덜렁 내밀고 올라간대요? 이 추운 겨울에? 안 그래도 그놈 못생겨서 볼 때마다 짜증났는데 저렇게 변태처럼 입고 엘리베이터 타는 거 이거 완전 신곡감 아닌가요? 좀 처리해 주세요. 애들이 볼까봐 무서워. 교육에 얼마나 안 좋겠어. 마른 가자미 닮은 남자가 팬티만 입고 아파트를 돌아다니는데 에휴 말세야. 못생긴 놈이 당당하게 빤스 입고 돌아다니는 세상이라니.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진짜 얼굴을 가리고 빵빵빵 웃었어요. 그 아줌마가 말한 이야기들이 제 심정을 전부 다 대변해주는 듯한 기분이 들었거든요. 마른 가자미에 못으로 눈 2개 뚫어놓은 사람이라니. 정말 제 남편의 얼굴을 아주 정확하게 표현한 말이었습니다. 빵 터진 저는 배꼽을 부여잡으며 차를 타고 딸내미가 마련해준 오피스텔로 들어갔어요. 그때 남편에게 연락이 왔지요. 당신 뭐 하는 거야? 왜 비밀번호 바꿨어? 미쳤어? 내 집에서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 당장 사람 부르기 전에 바로 비밀번호 말해. 나 빤스만 입고 있어서 빨리 집에 들어가야 한다고. 제발 좀. 왜? 쪽팔려? 웃긴다. 당신 이제부터 시작이야. 당신 벌 받는 중이니까 덤덤하게 그 모든 것들 침착하게 받아들여. 알겠어? 미쳤구나. 네가 드디어 미쳤어. 정말 미쳤어. 저는 화를 내는 남편의 목소리를 듣고 복수 성공했다 싶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사위의 도움을 받아서 이혼을 철저하게 준비하고 있었는데 그 와중에 남편이 바람을 피우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알고 보니 제주도에 그렇게 급하게 내려가고 우리 엄마가 오늘 내일 하는데도 여행을 강행한 것은 오롯이 상간녀 때문이었답니다. 와, 열이 받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이 정도 선에서 복수하는 것을 멈추려고 했는데 상간녀 정체를 안 뒤에는 멈출 수가 없더라고요. 상간녀의 정체는 바로
제가 힘들 때 도움을 준 딸내미 초등학교 학부모 모임 엄마였어요. 제가 그 엄마랑 친해가지고 남편이랑 불화가 있을 때 연락을 하면서 고민을 털어놨는데 그 여자가 앞에서는 제 편을 드는 척 하면서 뒤에서는 제 남편을 만나서 둘이 꽁냥꽁냥 대고 있었던 겁니다. 얼마나 열이 뻗치던지요. 말도 안 나올 정도였고 화가 난 저는 바로 동창회 엄마들한테 연락을 돌렸어요. 내가 진짜 어이가 없어서. 미자 엄마 기억나요? 어머, 하늘이 엄마 오랜만이야. 그런데 갑자기 미자 엄마는 왜? 자기랑 미자 엄마 되게 친하게 지냈잖아. 미자 엄마가 내 남편이랑 바람 피웠더라고요. 돈돈거리는 미자 엄마가 제 남편 돈 보고 들러붙은 건지 뭔지는 모르겠는데 이번에 우리 엄마가 쓰러져서 입원해 있을 때 남편이 제주도 여행을 갔거든요. 그런데 그 여행을 같이 간 사람이 글쎄 미자 엄마랍니다. 나 참 기가 막히고 코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오네. 어째 이래요?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선은 지켜야 할 거 아니에요. 미자 엄마 불륜녀에 남의 남편 뺏어서 가져버리는 못된 여자니까 다들 알고 있으세요. 제가 이 소식을 애들 엄마 모임에서 말한 순간 미자 엄마는 한순간에 이미지가 바닥치고 소문이 흉흉하게 난 겁니다. 알고 보니 제 남편과 바람난 미자 엄마가 제 남편뿐만 아니라 다른 남자들에게도 꼬리를 치고 다니면서 엄청 돈을 뜯었다고 하더라고요. 허영심도 크고 자존심도 센 미자 엄마가 남들에게 자기 가난하고 돈 없는 거를 티내기 싫어서 다른 남자를 통해서 자기 명품 욕구도 채우고 그렇게 막장 인생을 10여 년 산 겁니다. 저는 순간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와, 정말 사람은 겉모습만 봐서 그 시커먼 속내를 알 수가 없구나. 어떻게 이러냐 사람이 싶었습니다. 미자 엄마는 저에게 전화해서 아니 자기 미친 거야? 어떻게 우리 동창회 엄마한테 그렇게 말할 수 있어? 우리끼리 일은 우리끼리 풀어야지. 솔직히 그래 내가 미안해. 자기 남편이랑 바람 피우고 몰래 만난 건 미안한데 그래도 매너는 지켜야 하는 거 아니야? 자기가 그런 식으로 엄마들한테 말해놓으면 내 꼴이 뭔 꼴이 되는 거냐고. 진짜 미치겠어. 아이고 미자 엄마 아주 배가 불렀구나. 내가 미자네 집에 가서 깽판 안 친 걸 다행으로 알아. 뭔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고 있어? 남의 남편이랑 불륜난 주제에 어디서 뭘 하라 말아야? 안 그래? 나 지금 도끼 품어서 웬만한 것들 다 날려버릴 수 있거든? 미자네 집 가서 깽판 칠 수도 있어. 그런데 이성의 끈 아직 붙잡고 있어서 내가 이렇게 잠잠하게 있는 거니까 나한테 고마워해, 미자 엄마. 어디서 콱. 그리고 상간녀 소송 들어갈 거니까 미리 위자료 3천 준비하고. 알겠니? 저는 이렇게 말하고 콱 끊어버렸습니다. 미자 엄마는 자기가 3천만 원 생돈을 내게 생겨서 그게 무서웠던 것인지 저에게 끊임없이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미자 엄마 번호를 그 이후로 차단했어요. 이딴 일은 법적으로 처리하는 게 가장 깔끔할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사위를 통해서 그 여자한테 상간녀 소송을 걸었어요. 그 사이에 분이 안 풀린 저는 남편에게 2차전 복수를 시작했습니다. 소식을 들어보니 남편은 제가 비밀번호를 바꾼 그 집 문을 따서 도어락을 다시 설치한 모양이더라고요. 참 가지가지한다 싶었지요. 저는 남편의 성향을 아주 잘 알고 있었어요. 그 집에서 10년 넘게 산 남편은 한번 거처를 정하면 어떤 일이 있어도 잘 안 떠나는 성격이었고 오랜 시간 동안 그 동네에서 살았기 때문에 아파트 사람들 웬만한 사람들은 전부 남편에 대해서 잘 아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단지를 작성했어요. 제 남편에 대한 실체가 담긴 전단지를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몇 호에 사는 땡땡땡 아내입니다. 제가 오늘은 전 남편에 대한 폭로를 하려고
이렇게 글을 썼네요. 똥팬티 입는 제 남편이 알고 보니 제가 친하게 지냈던 아이 친구 엄마랑 바람을 피웠더라고요. 이게 사람이 할 짓입니까? 제 남편, 여자라면 눈 돌아가서 장모 수술대에 있어도 제주도 가는 사람이니 부디 아파트에 있는 남편분들은 여사님들 관리 잘 하시길 바랍니다. 하이에나처럼 유부녀를 노리고 있는 사람이 이 아파트에 살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마른 가자미에 모래알 2개 박아놓은 것처럼 생긴 제 남편의 얼굴을 여기 첨부하겠습니다. 이 사진에 있는 사람이 제 남편이니 얼굴 보시면 퇴퇴 침 뱉는 신용이라도 해주세요. 라고 쓰여있는 전단지를 온 집안 앞에다가 한 장씩 배부하고 경비원 몰래 아파트 안에 있는 엘리베이터에 붙여놓았지요. 한순간에 남편에 대한 소문은 쫘르르륵 퍼지게 되었고 남편은 망신 중에 정말 아주 개망신을 당했습니다. 나중에 저에게 전화와서 당신 미쳤어? 어떻게 내 뒤통수를 이렇게 칠 수 있어?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는 아니지. 아니 그래도 사람이 정이 있지. 나를 사회적으로 이렇게 매장시키니까 기분 좋아? 좋냐고. 그리고 내가 무슨 가자미를 닮아. 당신은 나한테 했던 짓은 기억하지 못하고 내가 했던 짓만 기억하는구나. 이 일을 먼저 시작한 놈이 누구지? 당신이잖아. 우리 엄마 아파 죽겠는데 제주도로 상간녀랑 여행 가고 뻔뻔하게 엄마 보고 죽을 때 되었으니 삶에 연연하지 말라고 했으면서 당신은 아주 살고 싶어서 난리네? 그렇게 쪽팔리면 할복이라도 하든가. 그리고 당신 미안한데 당신 가자미보다 더 못생겼어. 당신 진짜 얼굴 토 나오게 생겼어. 그러니까 이제 주제 파악하고 여자들한테 껄덕대지 마. 화끈하게 욕을 내뱉어버리고는 저는 남편의 전화를 팍 끊었습니다. 돈 때문에 이혼 못하고 아이 결혼식 때까지만 내가 참자고 생각하면서 하루하루 버티었던 제가 이젠 정말로 원래의 저를 찾은 듯한 기분이 들었어요. 나답게 살자, 나답게 살아보자를 그렇게 외치고 또 외쳤는데 그 기분이 이제야 뭔지 알 것 같더라고요. 가슴속에 뭔가 걸리는 게 없고 한평생 밥맛이 없어서 몇 숟갈만 먹어도 배부른 인간으로 살아왔는데 밥맛이 이렇게 싹 도는 기분은 처음이었습니다. 저도 되게 신기했어요. 밥맛이 도니까 이제 혈기도 돌고 뭐라고 해야 할까요? 뭐든지 다 해낼 수 있을 것만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남편과 본격적으로 이혼 소송을 하게 되었고 재산에 대한 기여도가 인정이 되어서 남편 놈의 돈 30억을 제 돈으로 가져올 수 있었습니다. 아주 열심히 노력해준 사위 덕에 가정에 대한 저의 공을 인정받고 아주 큰 금액의 재산 분할을 받았네요. 얼마나 기분이 좋던지요. 돈 때문에 벌벌거리면서 정말 손잡기도 싫은 남자랑 억지로 결혼하고 평생 희생하면서 살아온 제가 그나마 보상을 받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남편의 돈으로 인해서 경제적 자유를 얻게 된 저는 제가 그동안 하고 싶었던 공방을 창업했어요. 틈틈이 터프팅 클래스와 뜨개 기술을 배운 저는 말년을 편안하고 잔잔하게 보내고 싶었고 그래서 용기를 낸 끝에 맘 편한 우리네 공방이라는 가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다행히도 동네 사람들이 많이 찾아와 주시고 강의 신청도 해주셔서 제가 기분 좋게 지금은 저만의 인생을 오롯이 살고 있어요. 요즘은 이혼하고 나니까 세상이 아름다워 보여요. 다행히도 엄마 건강도 나아지셔서 엄마 지금은 저랑 옆에 꼭 붙어서 저와 함께 말년 보내고 있고요. 엄마는 저에게 엄마가 미안하다고 너를 다른 집안에 팔아넘기듯이 시집보내서 정말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셨지만 이미 다 지난 일이고 어떤 일이든 결국 나의 행복을 위해서 벌어지는 것이라는 걸 잘 아는 저는 남편을 만나고 20년 동안 고통스러운 결혼 생활을 보냈지만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딸내미를 얻기 위한 고통이었다고 생각하면서 지금 저의 상황을 인정하고 잘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혼 후 소식을 들어보니 미자 엄마는 폐인이 되어서 알코올 중독으로 살고 있고 그 와중에 남자를 만나고 싶어서 나이트를 들락날락 거린다고 하네요. 그리고 남편은 재산 분할 당한 게 너무나도 억울해서 사람들 만날 때마다 제 이야기를 하고 뒷담을 어마무시하게 깐다고 하는데 사람들은 남편의 인성을 알고서 이제는 대화에 끼어주지도 않는다고 합니다. 남편도 사회적으로 고립된 거지요. 아주 쌤통이었어요. 딸내미도 이제는 아빠 연락도 안 받고 전화번호도 바꾸어 버렸다고 하더라고요. 말년에 가족들을 괴롭힌 벌을 받기 시작한 거죠. 말년에는 가족들과 행복하게 살아야 성공한 인생인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제 남편 인생 완전히 실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까 저는 그저 흐뭇했네요. 에휴, 하여튼 저는 정말 이혼 안 할 줄 알았는데 시원하게 복수까지 하고 역대급 이혼을 하고 지금은 화려하진 않지만 소소하고 행복하게 저의 인생을 아주 잘 살고 있습니다. 남들이 뭐라고 하든 그냥 이혼해버리고 나만의 인생을 사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자식과 남편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당장 행복한 게 정말로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도 딸도 사위도 아닌 제가 행복하기 위해서 살아보렵니다. 그럼 저의 사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긴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무척이나 감사하고 여러분의 가정에는 평화만 깃들기를 간곡히 기원하겠습니다. 요즘 봄날인데 여러분 인생에 꽃바람처럼 행복하고 달콤한 일이 많이 벌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